내 손안의 필수품, 일당백의 아이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출근하러 나갔는데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1번, 그냥 출근한다. 2번, 지각해도 집으로 돌아간다. 아마 10중 8구는 2번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그 옛날의 피처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스마트폰이 안겨주는 편리함은 인정하지만 각종 문자 공해와 SNS의 동영상 같은 도파민 자극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처폰이 주는 유익함이 더 크다고 하죠. 그래요. 때로는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레트로 정서가 그리워지고 또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휴일 오후 음악을 즐기며 정감 있게 보내볼까요? 여기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이효리 피처링 에릭의 애니모션으로 11월 10일 일요일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피처폰의 대명사 노키땡 아시죠? 그 노키땡의 매출이 요즘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려는 G세대들이 피처폰의 주요 고객으로 새롭게 등장한 덕분에 미국 피처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영국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피처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꽤 있고요. 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활발히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폰으로 즐겼던 게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게임을 다시 하기 위해서 중고폰을 구입한다는 건데요. 물론 그때 그 게임을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즐길 수는 있지만 레트로한 손맛이 나지 않아서 굳이 피처폰을 고집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그렇게 많이 피처폰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요.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이라서 잘 다뤄야 한다는 점이죠. 혹시 휴일 오후에도 스마트폰이 주는 도파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잠시 폰을 내려놓고 프리스타일이 여러분께 선물하는 음악의 도파민을 즐겨보시지요. 자, 미료의 프리스타일의 사연과 신청곡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미료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2부에는요. 미료픽 아티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곡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벤트로 한 번쯤 짚고 가면 좋을 아티스트들 제가 콕 하고 픽해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들의 음악도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 주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아티스트들 일요일 오후에 미료와 함께 차근차근 한 명 한 명 만나보시죠.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Y2K의 감성을 깨우는 가수입니다. DK의 그래서 그대는. DK의 그래서 그대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확인해 볼게요. 4213님. 안녕하세요 미디님. 일요일에도 반갑습니다. 일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유유 하셨어요. 일요일은 정말 일요일 눈 뜨면서부터 내일 월요일이네 이러면서 월요병 앓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 제일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3838님. 오늘은 저희 엄마 생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이 바빠서 아들인 저도 잊고 있었는데 아내가 기억하고 미리 챙겨줬네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앞으로 말 잘 들으려고요. 아내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들도 이렇게 어머님 생신을 잊어먹었는데 아내분이 기억해 주셔서 챙길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었고요. 네. 역시 앞으로 아내분 말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4893님, 미대님 저 미팅이 잡혔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말고요. 남녀가 3대3으로 만나는 미팅이요. 크크. 와, 좋으시겠습니다. 제 나이 30인데 크크크크. 설렘보다는 재미있게 놀 생각이 들뜨네요. 예. 맞아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이 미팅에 나가서 내가 한 몸 인기를 얻어보고 좋은 분 만나서 연애도 시작해보겠다. 그런 무거운 부담감이랑은 벗어 던지시고요. 즐겁게 놀다 와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연애도 더 잘 풀리지 않을까요? 아무튼간 3대3 미팅 재밌으시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미팅 같은 거 해본 지가 저는 3대3 미팅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되게 우리 그런 미팅은 단체 미팅은 대학생 때 좀 하지 않나요? 그 이후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미있게 아주 잘 보내고 오십시오. 예. 2215님, 요즘 둘째 딸이 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언니인 첫째 딸이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연년생이라서 그렇게 싸우더니 역시 자매밖에 없나 봐요. 크 하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요. 이 친구 관계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자매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든든할까요? 또 다른 든든함일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남자 형제가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과 다르게 동성인 자매 형제가 이렇게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때 정말 든든하고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따님의 그 친구 관계 문제도 잘 해결되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두 따님이 연년생이라서 많이 싸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4722님, 김광석의 잊혀지는 것 신청합니다. 11월에는 꼭 찾아 듣는 노래예요 하셨는데요. 4722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잊혀지는 것. 4722님이 신청해 주셨던 김광석의 잊혀지는 것 들으셨고요. 이어서 9098님의 신청곡이었던 임재범의 그대는 어디에 보내드렸습니다. 9098님이 늘 분위기를 잡던 저의 첫사랑 오빠는 지금쯤 뭘 하며 지낼까요?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깨발랄한 우리 남편이 최고네요. 신청곡은 임재범의 그대는 어디에 하셨습니다. 첫사랑분은 분위기를 많이 잡으셨군요. 근데 또 남편분은 완전 180도 다르네요. 깨발랄한 남편분 만나셨어요. 첫사랑에서 그 분위기 잡는 오빠와 그 분위기 잡는 오빠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즐거움과 또 업되는 기분을 지금 마지막 사랑에서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인연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1837님. 5살 된 우리 딸은 MBTI에서 T가 분명합니다. 제가 하늘을 날고 싶다 하니까 비행기를 타면 어떨까라고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9783님은 하늘을 날고 싶다.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따님분이 그러면 비행기를 타면 어떨까? 하늘을 날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요.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따님분 T 맞는 것 같고요. 똘망똘망한 T인 것 같습니다.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T. 자, 그리고 7872님. 배고픈데 냉장고까지 걸어가기 귀찮은 이 기분 미디는 알까요? 압니다. 저 알고요. 저는 또 어떤 것도 귀찮아 봤냐면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볼 일이 보고 싶긴 한데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이 이불 속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이불 안이 제일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2521님, 30대 후반이 된 우리 아들, 독신주의자라는 우리 아들.
늘 여자친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친들이 꼭 20대라는 거. 우리 아들은 나이를 먹는데 여친들 나이는 늘 비슷해요. 2521님 아드님 한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일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항상 그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친구들만 사귀어서 자기는 계속 나이 먹어가지만 여자친구들 항상 20대 초반이고 한 25살쯤 되면 헤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2521님의 아드님도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능력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들도 계속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독신주의자라니까요. 인생 즐겁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9229님 샵에 텔미요 이 노래 틀어주세요 해주셨고요. 또 2716님 신나게 하이디의 지니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어볼게요. 먼저 샵의 텔미 그리고 하이디의 지니입니다.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르듯 어제 들었던 그 노래와 오늘의 노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이란 게 참 재미있죠? 송송 트윈스의 시간입니다. 송송 트윈스는 원곡과 리메이크를 함께 들어보면서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송송 트윈스. 오늘 송송 트윈스에서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종로에서입니다. 지금은 강남, 홍대, 성수 등에 가려졌지만 한때 종로는 젊은이들의 웃음과 눈물이 오가는 핫플레이스였죠. 요즘의 성수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로에서란 노래는요. 당시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성 보컬이 부른 종로에서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 원곡 가수는 5월이라는 남성 듀오입니다. 멤버였던 김진건과 안병호는 당시 경희대학교 음대생이었는데요. 종로에서의 노랫말에 나오는 회기역은 그들이 학교를 자주 다니면서 지나쳤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실제 겪었던 경험과 감정이 만들어낸 노래인데요. 부드러운 미디엄 템포의 곡으로 발표 당시 폭발적인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라디오 전파를 타면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JS란 여성 듀오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JS의 목소리로 이 노래를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노래와 두 멤버의 목소리가 잘 어울렸죠. JS는 비주얼 가수가 일색이던 시절에 한국형 R&B 발라드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데뷔했던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청아하면서 애절한 목소리로 종로에서를 소화했죠. 이 노래가 유일한 히트곡인 게 좀 안타깝지만 한 곡의 노래가 기나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5월의 종로에서 그리고 JS의 종로에서입니다. 5월의 종로에서 그리고 JS가 부른 종로에서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코너 송송 트윈스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별빛이 내린다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라 이 구절 많이들 익숙하시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흘러나왔던 노래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이 곡은 2009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는데요. 인디밴드 안녕바다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었습니다. 가성과 진성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보컬과 또 신비한 분위기의 반주가 인상적인 곡인데요. 별빛이 실제로 눈앞에 내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도시 속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곡인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아름다운 이성을 만났거나 그 만남을 강조하는 부분에 BGM으로 유머러스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전곡을 듣게 되면 그 노래의 깊이에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의외의 인물이 리메이크했습니다. 바로
임영웅이에요. 예. 가수 임영웅은 사랑의 콜센터란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영웅 특유의 부드러운 저음과 신비로운 사운드가 조화를 이뤄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원곡에 비하면 설레는 분위기가 더 짙어졌고요. 그래서 여심을 제대로 저격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그리고 임영웅이 부른 별빛이 내린다입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그리고 임영웅의 별빛이 내린다.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부 마지막 곡은요. 2124님의 신청곡 박지윤의 환상입니다. 이 곡 들으시고 2부에서 만나요. 이어서 9682님의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QWER 고민 중독.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하지만 프리스타일은 절대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가수들을 매일 눈으로 기어코 찾아내 청취자 여러분께 소환해드리니까요. 일요일에도 열리라는 미료의 프리스타일이 콕하고 픽하는 미료픽 아티스트. 미료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준 가수분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히트곡과 신곡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미료의 레이더에 걸린 아티스트들은 누구일지 기대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가을을 닮은 목소리 김동률입니다. 예, 저음의 마법사 김동률 씨가 소리 소문 없이 신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신곡 소식을 듣자마자 든 생각은요. 가을이 깊어졌구나. 발라드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김동률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지극히 김동률스러운 양질의 발라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신곡 제목은요. 산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료픽은 김동률과의 기분 좋은 음악 산책입니다. 자, 김동률 씨는 31년 전인 1993년 서동욱 씨와 함께 남성 듀오 전람회를 만들고요. 대학가요제에 출전했는데요. 꿈속에서라는 곡으로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죠. 사실 90년대 들어서 대학가요제 열기가 조금 식었었는데 이분들이 대학가요제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가요계의 혜성처럼 나타나게 된 겁니다. 김동률 씨는 당시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도 이미 완성형의 뮤지션으로 평가받았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이듬해인 94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당시 전람회의 데뷔 앨범 프로듀싱을 신해철, 김형석 씨가 맡았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받았던 앨범인지 잘 알 수 있겠죠. 그 기대를 보란듯이 충족시켜준 명곡, 그 유명한 기억의 습작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이 노래는 당시에도 꽤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18년이 지난 2012년에 그 영화 건축학개론에 마치 주제곡처럼 쓰이면서 명곡의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죠. 이 노래는 지금도 여전히 자주 들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전람회는 서정적인 작품들을 3장의 정규 앨범에 담았고 97년에는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그룹을 해체했습니다. 이후 김동률 씨는 여러 프로젝트 그룹에서 활동하고 또 본격적인 솔로 행보도 이어갔었죠. 솔로 시절의 김동률은 지금까지 총 6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다작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노래 하나하나에 전력을 쏟아붓는 작업 스타일을 짐작케 하는데요. 최근에는 앨범보다는 디지털 싱글을 통해서 팬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예전처럼 노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이상 차트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은 은둔 고수 같은 느낌도 들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음악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신곡 산책은요. 김동률표 발라드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조용히 읊조리다가 중반 이후 오케스트레이션을 동원해서 그냥 휘몰아치는데 그러다가 절정으로 치닫는 그 트레이드 마크를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심지어 데뷔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와 똑같은 목소리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동률의 격정적인 발라드 감상해 볼까요? 2014년에 발표했던 곡이죠. 그게 나야. 그리고 이번 신곡 산책까지 이어드립니다. 김동률의 아이처럼, 전람회의 취중진담, 다시 또 김동률의 솔로곡 황금가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순서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벤입니다. 가요계에는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 가진 가수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20집을 발매하신 조용필 씨를 비롯해서 김수철 씨, 이선희 씨, 박정현 씨 등 이렇게 작은 거인이란 별명을 가진 가수들이 있는데요. 벤 역시 이 계보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습니다. 키가 150cm가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성량으로 애절한 감성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인데요. 벤은 2010년에 베베민용이라는 3인조 걸그룹을 통해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2세대 아이돌 폭주 속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요. 2012년에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녹록치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무명의 시간을 보내다가 2018년에 드디어 그제서야 빛을 보게 됩니다. 데뷔하고 8년 만이네요. 당시에 열애중이라는 노래가 성공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어서 180도까지 히트를 하면서 발라드 씬의 샛별이자 요정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어쩜 그렇게 풍부한 성량이 나오는지 많은 대중들이 감탄을 했었고요. 또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인지도를 쌓아갔는데요. 2020년에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가수 활동을 잠시 쉬어가게 되죠. 그런데 지난 2월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팬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다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어서 벤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요계로 다시 돌아온 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번 신곡이죠. 바보야. 그리고 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대표곡 열애중까지 띄워드립니다. 벤의 신곡 바보야 그리고 열애중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은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7인조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요. 정규 1집을 발표하며 컴백을 했습니다. 베모는 베이비몬스터 줄여서 베몬이라고 해요. MZ들은. 베모는요. 지난 4월에 정식을 데뷔했어요. 그래서 아직 데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인인데요. 생각보다 빨리 정규 앨범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있는 걸그룹이라는 얘기 같은데요. 실제로 양현석 씨가 이례적으로 베몬의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자로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심지어 안무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박진영 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최근에 박진영 씨는 자사 걸그룹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양현석 씨는 그 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단 말이죠. 과연 양현석 씨의 공든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21, 블랙핑크 같은 선배들의 음악성을 영하게 계승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자신들만의 개성을 더해서 한층 성숙해진 아이돌로 거듭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지드래곤이 작곡에 참여해서 화제를 모은 신곡이죠. 드립. 그리고 지난 4월 정식 데뷔와 함께 발표한 쉬쉬까지 듣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드립 그리고 쉬쉬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일요일 2부 코너 미료픽 아티스트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쉽지만 이 시간 마무리해야겠어요. 여러분도 일요일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인피니트의 추격자 들려드리면서 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